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주가의 희비가 엇갈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현대차에 대해서요, 이동 평균선과 심리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2포인트 하락한 3144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 심화된 17포인트 하락한 948로 마감이 됐는데, 아시아 증시는 소폭이나마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에요. 일본 증시가 0.1%, 대만 증시는 0.2%, 중국 증시는 0.3%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큰 폭의 약세를 보였지만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 부분 보면은 10전이 상승한 1127원 1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별다른 특징이 없던 그런 모습이고, 뭐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한 2,300억 매도를 했지만은 최근 매도 규모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선물 쪽에 한 1,400억, 별다른 큰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한데 오늘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5억 8천만 주. 최근에 거래량이 큰 폭의 감소의 모습을 나왔지만 오히려 오늘 연중 최저 수준으로 또 한 번 감소한 모습인데요. 자, 거래 대금마저도 11조 4천억. 우리가 지난주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거래량도 감소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도 10조 원 수준까지 나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래량 바닥은 보통 주가 바닥과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지금은 이 거래량뿐이 아니라 여기에 거래 대금마저도 같이 봐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1조 4천억, 우리가 10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면, 지금 이 주가가 지난 1월 11일 이후 얇은 혁대를 이루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인데, 심의 균형점이 맞추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조만간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날 거다. 자, 이러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방으로 결정이 나든지 방향성이 결정이 날 텐데,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미국 증시라든지 그리고 유럽 증시를 봐도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뭐 7대 3 정도라 할까요? 오히려 상방 쪽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좀 더 높지 않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고, 또 개별 종목의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심화되면서 아마 좀 체감 지수는 좀 나빠질 수는 있다지만, 이것은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이 시장 지수가 안정화 된다면요,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시장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큰 폭의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향으로 턴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관망을 해달라라고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 동시에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만약에 또 우리가 뭐 확률을 낮게 보지만은 하방으로 나온다면요, 좀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이 갈수록 변곡점에서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이 될 때는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자, 오늘 회담 이후 처음 주가 개장에서 열렸는데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상승과 하락 시비가 엇갈린 모습인데요. 자, 먼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4대 그룹이 44조 원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가 한 19조 원 정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한 16조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1조 1천억대 이렇게 했고, 그리고 현대차가 8조인가요? 8조 3천억대 그렇죠? 이렇게 44조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이미 이거 부분들은 노출될 대로 다 노출됐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빼고는 전반적인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반도체 2차 전지 아직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또 한 번 이러한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노출된 걸로 시장에서 치부를 하면서 약세 모습을 보였다. 좀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만약에 시장 종합지수가 지난 1월달 고점 장중 고점인 326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새로운 신고가 경신을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주들이 이끌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경기 민감주들을 지금 시장에 상당히 인기가 있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작년에 못 올라갔던 거에 대한 키 맞추기 차원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또 지수가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확실하게 넘어간 이후에 또 성장주들 또 간다. 단순히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뭐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은 4월 달에 또 역사적인 신고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숨 고르기 조정이 지금 받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조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때문에 뭐 조금 일부 현금화하는 건 있지만 전부 다 팔고 다 팔기보다는 오히려 일부는 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지 않나, 단기 조정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인 신고, 아마 대형주 쪽에서는요 역사적인 신고가 최근에 돌파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한데, 좀 실망스러운 발표를 했죠. 모더나와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원액을 공급을 받아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병입 공정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낮은 단계 수준의 계약 체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협의가 없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아침에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낮게였죠.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보고, 뭐 대북 경협주는 뭐 이게 크게 우리가 이제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4번하고 5번 그렇죠? 우리가 이 미사일 지침 해제, 현재 이제 800km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폐지를 함으로써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 배치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비츠로테크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 미사일 지침 해제라든지 아니면 원전 협력이라든지 아까 말한 이 4대 그룹이 투자하기로는 이미 다 소문이 난 거고, 백신도 미리 주가가 움직였고, 대북금융주는 뭐 그냥 당연하게 움직였던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알았던 시장에서 많이 노출된 부분인데, 미사일 지침 해제라든지 원전 협력들 그렇죠? 뒤늦게 부각이 됐다. 근데 뒤늦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주가들이 이 준비를 단계를 못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리 주가가 이 재료가 아니라 다른 재료로 먼저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미사일 지침 해제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 원전, 저는 요 부분보다는 오히려 원전 협력 쪽을 오히려 조금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이 한미 원전 그죠, 공동 참여를 포함해서 해외 원전 시장 내 같이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무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양국 원전 산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고 그 전에 했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환경 구제에 나서면서요. 이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이 가운데 원전을 이용한 소형 모듈 원전호 SMR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미리 움직였다. 여기에 이 한미 원전이 이 협력을 강화를 해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을 한다.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크게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으로 양국이 현업을 할 경우 수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원천 주기의 핵심 기자재를 제약하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협업할 경우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이 소형 모듈 원자력 미래형 원자로인데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관련 종목 여기 보면은 지난 17일 날 그렇죠? 국내 계열사 221억 규모의 이 혁신형 SMR 개통 및 종합 설계 용역 계약을 공시한 한전기술, 한전 KPS죠. 이러한 종목군들 미리 원전, 미래형 원전인 SMR 여기에 미국과 공동 개발과 제3국 공동 진출 이러한 부분이 맞다면은 조금 영향력, 그러니까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한전기술, 그렇죠?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 원전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다. 그렇죠? 이런 부서 한전기술. 우리가 그러니까는 미사일 지침 해제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렇죠? 한국항공우주를 관심 갖고 원전 협력은 한전 기술 쪽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한번 차트를 보면은 자, 이것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4대 그룹이 미국 투자인데 자,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 뭐 LG화학도 그렇죠.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뭐 SK 하이닉스 전반적인 약세 모습을 보였다는데 현대차는 뒷부분에 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지금 뭐 삼성전자, LG화학, 그렇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거래가 크게 실리면은 아마 주가가 상방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 해서 관심은 갖되 지금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종합지수상으로 거래대가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20조에서 25조 될 때, 그렇죠? 우리가 그때서부터 뒤늦게 들어가도 지금은요 내가 일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결정이 나서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주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니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뭐 이 SK이노베이션인지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렇죠? 전반적인 약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약세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좀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은 더 걸릴 수는 있을 수 있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에 아마 종합지수상으로 큰 방향성은 나타난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전기술 그렇죠? 주가가 미리 아까 말한 그 소형 원자로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어요. 그렇죠? 요번에 아마 새로운 모습도 한번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주가가 아까 말한 너무 많이 떴어요. 그렇죠? 우리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면은 요 오늘 저점을 깨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49,150원인데 뭐 49,000원 내외 정도 매수해도 그렇죠? 내 손절가를 그러니까 47,000원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이게 깨지면 나는 빠져나온다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은 아마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지면서 그거 손절을 못 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나는 시간이 나는 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하나 스페이스도 미리 움직였던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일부 이제 시장에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거래가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죠? 오늘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좋게 보고 들어왔던 친구들이 빠져나가 다시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빠져나가는 그 조정이 나오는 시간이 한 2, 3일은 걸릴 수 있다. 그죠? 그 부분.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이는데 좀 밀리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한전 KPS도 같은 맥락. 이 한전 KPS 보죠, 그죠?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눈여겨 들어와요, 그죠? 오히려 한전 기술보다, 그죠? 한전 기술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17,000원대에서 뭐 5만 원대니까는 상당히 많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한전 KPS가 좀 들어왔지만은 뭐 어느 정도 올라온 거는 크게 올라온 거 맞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 놓고 철저히, 그리고 또 하나 좀 시장이 아직 방향성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죠. 여기 어제 나온 리포트죠. 유럽 경제 회복세로 자동차주 수혜 전망해서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봉쇄 조치 완화에 따라서 서비스업 회복이 전망이 되면서 유럽 증시는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국내에서는 자동차주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1분기 유럽 수출 금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전년 동기 대비했어요. 수출이 53%죠. 지난 4월 달에도 유럽 시장 쪽에서 그죠?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 317% 증가한 7만 8천 대가 팔렸다 그러죠. 저기 시장 점유율 4위라고 그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295%, 기아가 330% 잘 팔. 그러니까 유럽이 요새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그죠? 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지금 경제 활동이 좀 재건이 많이 돼 봉쇄 조치를 좀 많이 풀어놨어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자동차 수출을 잘 되는 그런 부분 수혜가 기대가 된다. 단 하나는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난 4월 12일과 13일 그리고 19, 20일에 이어서 요번에도 또 24일서부터 차량용 반도체 근데 다른 경쟁 업체인 왕성차 업체보다는 그죠? 우리가 지금 부족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요 부분이 뭐 좀 지나가면은 큰 피해 없이 아마 잘 극복이 되고 판매가 크게 증가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오른쪽은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매출액 성장률과 자동차 영업이익률이 14에서 15%또 영업이익률의 4%에서 5%를 제시를 하면서 그렇죠? 이 환율 하락, 전기차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 원가 혁신 등을 통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현대차가 올해 이제 제네시스 판매가요 한 55% 증가한 20만 대, 또 전기차 판매 목표도 60% 증가한 16만 대. 특히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 GMP가 적용되는 아이오닉 5가요. 지난 3월 말부터 유럽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미국 순으로 출시하면서 아마 전기차 미국 시장에서 지금에 8조 원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현대차의 성장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이제 이런 재료 있고 보통 호재성 재료 있고 악재성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심리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주가를 크게 비싸게 사주는 종목의 주체 세력이 없던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가끔 이제 심리를 통해서요 이제 주가의 이제 전망을 많이 내려드리는데 지난주 화수목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외국인 매도가 크게 심화될 때 현대차는 밀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당시에. 그래서 현대차가 심리적이면 뭐 여러 좋은 얘기 있고 나쁜 얘기 있지만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주가를 긍정적으로 본다.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되는 문다. 우리가 이 심리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하이브, 그죠? 옛날에 빅히트죠. 유상증자 있고 보호해서 물량이 해제되고 물적 분할이 해서 온통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 얘기는 주가를 이 종목의 주인들이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다. 그죠? 오늘도 플러스 그것, 그죠? 상당히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런 면에 봤을 때 현대차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지금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이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 현대차가요, 지금 보면 화면 보죠. 이동평균선 단기 5일선, 중기 21선, 61선, 장기 120일 이동평균선마저 다 결집이 되어 있다. 이동평균선이 뭔가 20일 이동평균선 20일 동안의 주가의 합을, 그죠? 평균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5일 동안에 산 사람이나 20일 동안 산 사람이나 20일 동안에 산 사람이 60일, 120일 산 사람 평균 단가가 지금 가격대 23만원 수준이란 얘기예요. 심의 균형점이 다 맞춰져 있고 거래량은 금일 76만 주,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죠? 오늘도 어제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적으로 특히 기관들이 이번 달 들어서는 더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 상당히 안정.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이 기관들 쪽이 전혀 주가를 뺄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신호죠. 만약에 오늘 거래가 감소를 했는데요, 76만 주로서요. 만약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매수가 없어 거래가 감소한 건 주가는 오늘 시장도 나빠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는 안 빠졌다. 매도세가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매수세가 없어도 거래도 감소됐지만 시장이 나쁘니까 안 들어온 겁니다. 매도세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그러면 매수 이 종목의 주인들 매도세가 별로 안 나오네. 크게 올려. 저는 그래서 가끔 종합지수가 한번 크게 하락할 때가 오히려 주가의 옥소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종목도 시장이 좋아서 덩달아 올라가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나쁠 때 이 주가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물론 시장이 더 나빠지면 안 빠진 부분까지 뒤늦게 반영돼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하지만은 시장이 좀 안정을 취하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에서 저는 현대차 이동평균선 결지, 오늘 거래량 감소, 수급, 외국인 기관 쌍끌인 매수죠. 전반적으로 23만원 밑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높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이제 소비 회복.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냥요. 자, 저축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2월달이 13.6%, 1980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국내도 저축률이 10%, 개인 저축률이에요. 지난 99년 13.2% 이후 21년 만에 10%대로 진입을 했다. 저축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돈을 더 못 씁니다. 근데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경제 활동을 풀어놓으면, 그죠? 그러면 여태껏 저축한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소비 회복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여행, 모두 투어, 롯데 관광개발, 뭐 하나 투어, 호텔 신라, 대한항공, 그죠? 그리고 의류 쪽 옷들, 한섬, 영환무역, 음식료, CJ 제일제약. 제가 대상 지난번에 한번 거리 심어서, 그리고 유통은 신세계, BGF 릭타일, 그리고 뭐 극장, CJ, CGV, 색조 화장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화장들, 색조로 많이 하면 클리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롯데 관광 개발에 좀 조정을 받으면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좀 조정을 받으면은 관심 갖고 대한항공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요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뭐 많은 비중보다는 뭐 내 전체 비중에서 뭐 한 10% 정도는 한번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에 좀 구성을 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예, 우리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현대투자 그죠? 정의형 가입 안내해서 우리가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단위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다니기보다는 지금 철저하게 단기로 길목을 지키는 그런 투자, 철저하게 단기로 움직여야 된다는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